49쪽 내가 수업 계획서가 잘못 나왔다고 기껏 얘기해서 숙제 더 있다고 기껏 얘기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반응을 16번의 답은 4번이고요 17번의 답은 2번 18번의 답은 5번 19번의 답 5번 20번의 답 1번 2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2번의 답은 3번 23번의 답은 3번 24번의 디귿 25번의 5번 26번의 3번 27번에 하지 말아주세요. 안 하실 것 같아. 이 27번은요 공기가 상승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네 글자로 그냥 짝짝짝짝 써버리고 끝낼게요. 뭐 글짓기 하지 말고 공기 상승 기압 하강 단열 팽창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응결 구름 생성 이게 순서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단열 팽창이 핵심 키워드예요. 뭐라고? 단열 팽창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28번의 답은 병합설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병합설.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입자 크기가 커져. 그래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세 글자 병합설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병합설. 병합설만 쓰세요. 병합설. 물방울들이 부딪히면서 물방울의 입자 크기가 커지면 무거워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합설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거라는 거 빨리 기어들어가. 자, 그래서 병합설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병합설만 써줄 상관없어요. 뭐 글짓기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페이지 49쪽, 50쪽에 대해선 답을 불렀습니다. 질문하세요. 19번이죠. 19번이요? 다음에 안 했으니까 다 닥치고 안 하실 분은 19번 또 20 또 20 6번 3번 21. 한글로 이 표현이와는 뒤질라고 그럼 모든 말 다 영어래 그럼 진짜요? 응? 리얼리에이지 새끼야 리얼리 응? 왜 진짜 이런 한글로 해? Really? 엿도 영어로 해야 되나? FUCK. 이게 뻑뻑거려. 자, 19번 볼 거예요. 19번 보시면 그림은 기온과 화학수증이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 A와 C의 이슬점은 같다. 여러분 이슬점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수평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지? 수평으로 이동시켜. 그래서 포화수증이라는 곡선과 만날 때의 온도. 그게 곧 이슬점이야. 그러면 A와 C의 이슬점은 몇 도시라 얘기해야 돼? A와 C의 이슬점은 몇 도시냐고? 10도씨가 되는 거야. 이슬점 자체가 정의가 뭐예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니까. 포화 상태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수평으로 이동시켜서 포화수증이라는 곡선과 만날 때 그때의 온도를 읽으면 그게 뭐라고? 이슬점이라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B와 C 똑같은 온도잖아. 30도. 30도에서 포화수증이라는 써있잖아. 얼마라고? 27.2라고. 맞아? 그러니까 B하고 C는 포화수증이라고 같다는 말이 맞네요. 3번 B 공기의 온도를 20도로 낮추면 포화수증이라는 곡선과 만나죠?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게 맞고요. 4번 비공기 1kg의 온도를 10도로 낮추면 비공기는 지금 14.5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도에서 포화 중기량이 얼마? 7.5지. 지금 현재 14.5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 7.5까지 뿐이 못 가지니까 얼마가? 7g의 수증기가 뭘로? 물방울로 응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네요. 5번 C 공기가 포화되기 위해서는 27.2의 수증기를 더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죠. 얘 포화 수증기량이 27.2는 맞는데 C는 현재 0이 아니라 7.5만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7.5에서 27.2가 될 만큼만 더 넣어주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맞아?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됐죠? 20번 표는 기온과 포화 중기량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초저녁의 기온이 18도, 상대 습도가 50.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게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상대 습도.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뭐?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근데 상대 습도가 지금 얼마래요? 50이래요. 지금 몇 도였대? 18도였죠? 18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16.2예요. 현재 수증기량을 구하려고 곱하기 100. X 얼마예요? 8.1g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나? 8.1이라고. 자, 얘를 이슬이 맺혔대 밤 사이의 기온은 최대 몇 도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가? 그럼 포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8.1g에 해당하는 온도가 얼마야? 포화 수증기량이 8.1에 해당하는 온도 몇 도? 8도씨지? 그럼 8도씨가 돼야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슬이 맺혔다는 얘기는 이 밤의 온도가 몇 도? 8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됐으니까 이슬이 맺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다 그래서 답이 1번. 이해돼?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거. 자, 21번. 이슬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슬점은 뭐?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온도가 이슬점이야. 선생님 봐. 이슬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은 거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슬점은 낮은 겁니다. 갑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되는 온도. 뭔 개소리야.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 잠깐만.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되는 온도 맞네. 포화가 돼야 이슬이 맺힐 거니까. 그치? 1번 맞는 얘기고. 2번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 이것도 맞는 얘기죠. 3번 기온이 낮아지면 이슬점도 낮아진다? 아니라고. 이슬점에 영향 주는 건 딱 하나뿐이 없다고. 뭐라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이게 많으면 이슬점이 높은 거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슬점이 낮은 거라고. 기온하고 이슬점은 관계없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진다. 맞는 얘기고요. 이슬점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과 같아.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고 응결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23번. 그이같이 구름 발생 장치에서 공기 펌프를 충분히 압축시킨 후 밸브를 열어줬다. 자, 압축을 시킨 다음에 밸브를 열었어. 그럼 압축된 공기가 갑자기 확 부피가 늘어나겠지?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써. 뭐라고? 단열 팽창이라고 쓰라고. 23번에다 써. 뭐라고? 단열 팽창이라고. 써.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라는 거.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자, 갑니다, 이제. 공기 압력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공기 부피는 늘어나겠죠. 공기 온도 내려간다. 이게 답이네.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감소이지. 실험 장치 내부는 점점 맑아지는 게 아니라 응결이 일어날 테니까 뿌옇게 흐려지겠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3번 뿐이 없겠네요. 이해됐어? 51쪽 안 한 것 같아. 그치? 자, 51쪽 지금 제가 풀어드릴게요. 1번. 기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권은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 맞고 기권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다. 맞죠? 제일 많은 기체 뭐였어?
기권에서 제일 많은 기체 질소. 질소 기체 몇 프로? 78%. 98. 78이었나? 70%였을걸요? 98. 78이었나? 78%예요. 나이스. 뭐지 저 인간은? 대기 조성 N2가 78%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게 산소예요. 21%. 네, 21% 정도 돼. 그 다음 많은 게 아르곤이에요. 0.9%. 그 다음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0.03 정도가 된다는 거. 이 숫자는 몰라도 돼요. 순서 정도만 얘네 둘 기억하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 3번 기권에서 공기의 밀도는 높이와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한 30km까지 여기 거의 일정이야. 그런데 그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가벼운 기체가 좀 더 많아지고요. 무거운 기체는 좀 적어져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몇 개? 4개의 층으로 구분되는 거 맞고요. 기권은 지표는 높이 약 1000km까지가 공기층이 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래서 1번에 답은 3번. A 이름 써. A 뭐야? 대륙권. B 뭐야? 성층권. C 중간권. D 열권. A, D층과 관련된 현상. A는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대류하면서 기상현상을 만들어내죠. B에는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C는 중간권이잖아, 그치? 여기서 유성이 보이는 거야. 열권에는 공기가 너무 작아서 뜨거워지지 않고 중간권이 들어왔을 때 거의 빛과 열을 넣으면 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중간권에서 유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D는 뭐 열권이잖아. 오로라, 일교차가 크다, 오로라 이런 것들이 열권에서 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답 2번. 3번 그림은 지구에 출입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A, E, 중 지구 온난화와 가장 관계 깊은 에너지 출입 과정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선생님 보자.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온실 효과는 뭐냐면 온실 기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온실 기체가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도 온실 기체는 맞아요. 이놈이 뭘 흡수한다?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무슨 선? 적외선이야. 무슨 선이라고? 적외선. 적외선이라고. 이 온실 기체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에서 한번 흡수해. 그래서 일부는 우주로 버리고 일부는 다시 지구로 버린다고. 그러면 이 온실 기체가 없을 때보다 지구가 받아들이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지? 그래서 지구의 평균균이 조금이나 높아진다고.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온실 효과.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죠? 지구 온난화를 부른다는 얘기야. 뭔 얘기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구 온난화와 가장 관계 깊은 건 뭐겠어?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잖아. 그지? 그럼 A, B, C, D, E 중에서 뭐야?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뭐냐고? A, B, C, D, E 중에서 E. 어? E. E.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여기서 지구 복사 에너지만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게 D라는 게 보이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부를 다시 지구로 다시 내보내고 있잖아. D라고 구체적으로 써놨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써야 돼? 답을 D라고 하는 게 맞겠지. 이해돼? 뭐라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없어요. 4번. 너 왜 이렇게 버시락버시락대? 영상 찍고 있는데 맨 앞에 그냥 버시락버시락대가지고 여린 놈. 4번. 그림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A 공기 포화 수증기량. A 공기 봐. 포화 수증기값 얼마야? 써있잖아. A는 30도짜리인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값 읽으면 되는 거잖아. 얼마야? 27.2g. A 이슬점 시우야. 네. A 이슬점 몇 도야? A 글점 22요. 단위 얘기 안 해? 단위 얘기 안 하냐고. 20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야. 온도 단위가 뭔지 모르니? 아니요 20이라니까 20. 그래서 이슬점은 몇 도? 20도씨가 되겠습니다. 이슬점 어떻게 찾는다? 슈. 포화승유랑 곡선과 만나게 수평으로 이동시켜 그때의 온도를 읽으면 되는 거야. 그게 이슬점이야. 5번 A 공기 1kg을 10도로 냉각시킨대요. A 공기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 승기가 14.7만큼 가지고 있지? 근데 10도에서 포화승유량이 7.6이잖아. 그럼 10도에서는 7.6까지 뿐이 못 가져. 근데 현재 14.7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빼. 7.1g만큼이 뭐로? 물방울로 응결이 될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5번에 나온 몇 번? 1번. 6번. 그린 가와 같이 액정 온도계에 물과 향 연기를 조금 넣고 간이 펌프로 입구를 막은 페트병을 펌프로 눌러 압축시킨 후 나와 같이 펌프를 열어줬다. 똑같아. 뭐야? 단열 팽창.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험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구름 생성 과정을. 가볼게요. 페트병 내부의 온도로 내려간다. 맞아. 페트병 내부는 처음보다 맑게? 아니지. 뿌옇게 되겠지. 응결이 나니까. 2번이 틀렸네. 3번 향 연기는 수증기가 들러보는 구심점 역할을 해줘요. 맞는 얘기야. 응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맞아. 그러면 생성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 맞고요. 펌프를 열면 페트병 내부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부피가 늘어나겠죠? 유식한 말로 네 글자 뭐라 부른다고? 단열 팽창. 뭐라고? 단열 팽창.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확 늘어난다고.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 선생님이 단열 팽창 어떻게 설명했어? 다시 봐. 여기 봐. 따뜻해. 시원해. 입을 좁게 만든 데는 공기를 뿜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공간을 빠져면서 공간이 확 넓어지죠. 단열 팽창.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시원해지는 거야. 오케이? 반응도 없고. 7번은 쓰레기 같은 문제인데 구름 입자의 평균 지름은 0.02. 빗방울의 평균 지름은 2. 야 그럼 몇 배냐? 빗방울이 구름 입자보다 몇 배 큰 거야? 100배지. 반지름이 100배야. 반지름이 100배면 부피는 몇 배냐? 만. 니네 동네 부피는 제곱이냐 새끼야? 야 부피는 제곱이냐고. 9의 부피가 파이R 제곱이냐? 너 모르는구나. 아니. 9의 부피 구하는 식이 뭐야? 반지름이 R이야. 뭐요? 네. 네. 아, 찾아가면서 대답 안 해? 너 9의 부피 아냐고. 네. 반지름이 R이 부피 얘기해봐. 뭐요? 없는 저희가. 아니에요. 얘기를 해 새끼야 아니면. 3분의 4 아래 세제 파인데. 니네 수학 선생님 딱으로 외우냐 그때? 3분의 4 아래 세제곱의 파이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라고 하지 않냐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부피는 거리를 3번 곱한 게 부피잖아 그지? 그럼 반지름이 100배면 그 부피는 구름 입자 물방울의 부피는 구름 입자 한 개보다 몇 배? 부피가 100만 개 100만 배 큰 거야. 맞아? 그 답이 100만 개야. 그냥 수학 문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00만 개라고. 이해됐죠?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거리 개념을 3번 곱해야 되니까 많이 아니고 100만 개다. 알겠냐 시우야? 네. 자 뒤에 이제 또 숙제 페이지 몇 쪽? 57쪽 58쪽 13문제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기압이 작용하여 찌그러졌다라는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기압이 작용했다.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엔 4번이고요. 7번엔 5번이네요. 8번엔 2번이고요. 9번엔 3번. 10번엔 4번. 11번엔 3번. 12번도 3번. 13번엔 1번 되겠습니다. 질문 11번이요. 11번 또야. 11번만 하면 돼요? 아 2번이요. 2번이요. 2번 따위를 묻네. 2번부터 볼까요? 너는 답을 뭐라고 했니? 아니 맞았어요. 근데 근데 그 4번이 왜 기압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뒤에 동그랗게 뭐 원형으로 생겼고 이렇게 꾹 누르면 그 안에 공기가 있던 게 꾹 누르면 공기가 쭉 빠져나가죠. 그래요? 저희는 그 접착제. 이게 뭐냐면 너 투명한 형태로 원통으로 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딱 붙이면 툭 했다가 뛸 때 뿅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 문어팔 같은 거. 그런 거. 아, 그럼 그 안에 공기가 있었던 건데 누르면 공기가 없어졌지. 네. 그럼 바깥의 기압은 크고 안의 기압은 작으니까 그 기압 차이 때문에 들러붙어 있는 거라고. 됐어? 네. 자, 그래서 2번에 답은 쉽게 고르시겠죠? 3번. 이 3번 이거 숟가락이에요. 병따개예요. 숟가락이. 이때 또 맥주를 얘기해. 어린 것도. 하긴 보통 요즘 집에서 병따개로 따는 게 대부분은 다 병이 안 쓰잖아, 그치? 근데 음료수 병이 드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병도 대부분 다 돌려 따져. 맥주만 보통. 맥주 아빠 저걸로 따? 아니요. 뭘로 아예 안 따? 먹는데. 형아가 직접 먹어본 거. 맥주를 안 드시는 거야? 술을 네. 안 드시는 거야? 그냥 둘 다 안 되죠. 아예 술을 안 드셔 집에서? 네. 그렇군. 알겠어. 여러분들 맥주를 따다 보면 이게 없어. 병따개가 안 보여. 그럼 뭘로 따셔요? 이렇게 치면 맥주가 따져? 아니요. 우리 친구야. 근데 밑에 거 숟가락은 나와요. 숟가락을. 봤어? 숟가락으로 빵. 그냥 못 피지 않아요? 어? 해봤어. 애들은 못해. 어른들 잘 못하는데 술 먹으면 잘해. 술 먹으면 잘해. 리듬감이 생기고 뭔가 약간 흥분 등등등 해서 술 안 먹을 때 못하는 인간이 술 어느 정도 먹으면 내가 따볼게 뽕 되네 뭐 이런 거 돼. 못하면 처음에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만 뒤지기 아픈데요. 그리고 숟가락이 휘어져. 에? 진짜로 숟가락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취하면 하다 보면 잘 돼. 고수들은 숟가락 갖고 말고 나무 젓가락 있죠. 나무 젓가락으로도 잘 따요. 빵 소리 나면서. 많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응? 많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 이게 스텝이에요. 스텝. 힘이 아니고 똥뻥 뚱. 조금 빨리. 그걸 왜 연습? 응? 술 먹은 인간들이 하는 심리가 그래 이 새끼야. 이런 넌 술 안 먹을 거야 나중에? 네. 이런 애들이 길거리에서 막 술 취하고 난리 가고 있어. 야, 술 먹는 건 죄냐? 무슨 술을 절대 안 먹는다 이딴 얘기를 하니? 알코올. 주변에 술 먹고 흔들흔들한 사람들 다 죄진 사람들 아니잖아. 알코올. 알코올 뭐? 소주. 뭐라는 거야? 단어가 쓰레기야 저 씨. 넌 알스 해라 알스. 그게 뭐예요? 알코올 쓰레기. 그게 뭐예요? 야 누가 알아 알스를? 너 씨. 너 왜 그런 전문 용어도 알아? 저 씨. 벌써부터 너무 관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뭐 이나 소주 마셔요. 인스타 같은 거 보다 보면 맞아. 인스타 보고 뭐 하면 어제 알스가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알스. 자 11번
이같이 칸막이를 한 수조의 단쪽 칸에는 더운 물을 다른 쪽 칸에는 얼음물을 넣은 다음 가운데 향을 피웠다. 이 실험에서 향 연기의 이동 방향과 기압의 극을 옳게 짝지은 것은 여러분 어디가 더 상승 기류가 강해요? 더운 물하고 찬물하고. 11번에서 건물이요. 한쪽은 더운 물이고 한쪽은 찬물이잖아. 더운 물에서 어디가 상승 기류가 강하냐고. 저기요. 내가 가벼우니까 여기 상승 기류 강하죠? 네. 그럼 이렇게 순환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 양이 적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 양이 많으니까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은 항상 어디서 어디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공기가 적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겠죠. 답이 그래서 3번. 이해돼? 네. 자, 앞쪽 설명할게요. 페이지 몇 쪽? 54쪽. 기단, 전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단. 파워레인저스 기단. 아직도 파워레인저 세대야? 아니요? 응? 저 쫄쫄이 입어시켜 쫄쫄이. 기단은 공기할 때 기자고요. 집단할 때 단자예요. 공기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기단이에요. 아니요.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온도하고 습도가 균일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불러요. 기단은 뭐라고?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습도와 기온이 균일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만 할게요. 다른 나라 따위 알 필요 없잖아. 자, 여기 시베리아. 여기에 시베리아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시베리아. 닥쳐. 여기에 바다 있거든요. 여기 있는 바다를 오호츠크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오호초크해. 초코. 츠크야. 체크. 오호츠크해. 오호초크. 요 밑에 중국의 큰 강, 양쯔강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부른다? 양쯔강 기단이라 불러요. 여기에 태평양은 태평양인데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지만 태평양에 비해서 북쪽이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적도에 가까운 위도 한 5에서 10도 적도 기단이라는 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이 적도 기단 딱 하나 영향 주는 거. 여기서 뭐가 기어 올라와? 태풍. 태풍이 기어 올라와. 자,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기온하고 습도하고. 대륙에서 만들어지면 건조할 거고요. 바다에서 만들어지면 습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보다 위쪽에서 만들어지면 차가울 거고요.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면 따뜻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한랭 원조, 양쯔강 기단, 온난 건조,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 얘도 고온 다습. 얘는 한랭 다습. 시베리아 기단 우리나라 어느 철에 영향을 줄 거예요? 겨울. 양쯔강 기단 우리나라 봄, 가을. 이건 태풍이라고 했어 아까 하나 끝.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이야. 그럼 얘는 뭐야? 초여름이야. 얘랑 얘가 힘겨루는 게 장마예요. 뭐라고?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으쌰 밀고 밀어. 근데 둘 다 수증기가 많거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저녁에 비를 많이 뿌려. 그게 장마전선이라 부르는 거라고. 결국은 누가 이겨? 북태평양이 이기겠지? 그러면 장마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개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호츠크해 기단이 이기면요. 우리나라 여름이 안 오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심각한 기상이변이야. 여름은 여름 나와야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수 기단 끝.
전선 보겠습니다. 전선은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났을 때 금방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여. 그러면서 두 기단의 경계면이 땅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서 좀 어려운 거고요. 전선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자. 온난전선, 한랭전선, 정체전선, 회색전선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일기 기호도 있거든요. 자, 온난전선 동그리 원래 색깔 대비인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색깔이 안 나오니까 모양 가지고 빨간색 동그리가 원래 온난전선이에요. 한랭전선은 파란색 뾰족이에요. 여러분 뾰족한 게 조금은 차가운 느낌이잖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체전선은 동그리하고 뾰족이가 반대쪽으로. 회색전선은 동그리하고 뾰족이가 같은 쪽에. 이렇게 그리는 게 회색전선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 정체전선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장마전선이라 불러요. 오케이. 정체전선이 뭐다? 장마전선이야. 그래서 이 동그리하고 뾰족이가 반대쪽으로 우리나라에 쭉 걸쳐져 있으면 아, 어느 시기구나? 장마 때구나 라는 거. 장마가 뭔지 알지? 전선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설명해줄게. 지금 하나씩 기다려. 공기 덩어리가 성질이 다르면 금방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그 안 섞이는 과정에 생긴 경계면 그걸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원서고들 다 외워야 돼요? 뭐를요? 저도 온난화는 뭘 외우냐고요? 저 전전. 예? 저쪽에 동그라미랑 세모. 이거 외우라고 써준 거잖아. 야, 동글동글한 게 따뜻한 느낌, 뭐 뾰족뾰족한 게 차가운 느낌이니까 온난, 한랭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반대 붙은 게 힘겨루고 있으니까 장마겠네, 씨. 이게 아닌 건 회색이겠군. 끝났잖아. 야, 하지도 않을 거 뭐하러 써, 칠판에. 칠판에 쓰는 건 다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쓰는 거야. 실패 저것밖에 없어요. 뭐? 온난전선. 잘 봐. 이게 좀 어려워. 온난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찬 공기가 일로 가. 더운 공기가 쫓아가. 근데 더운 공기가 좀 빨라. 누가 가볍고 누가 무거워? 더운 공기가 가볍고 찬 공기가 무겁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기어 올라간다. 그래서 찬 공기를 타고 얘가 기어 올라가요. 이 경계면이 땅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거를 전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선, 온난전선 앞, 온난전선 D가 되는 거예요. 자, 공기가 올라갔네. 구름이 만들어져. 공기가 올라가면 뭐?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그치? 근데 구름이 완만하게 기어 올라갔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넓게 퍼져 있는 층문형 구름이 생겨. 층문형은 얇기 때문에 빗방울이 사이즈가 커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비? 이슬비. 온난전선 앞쪽에 층문형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면 돼. 오케이? 한랭은? 근데 전선은 왜 저렇게 생겼어요? 어? 전선은 원래 저렇게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 저렇게 동그라미가. 아, 이게 온난전선을 나타낸 그림이라니까? 온난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렇게 기호로 쓴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이건 기호잖아. 야, 공기가 섞이는 게 눈에 보이냐? 보여? 너 공기 보이냐? 미친 거야? 여기 있는 공기 입자가 막 나를 때리고 있어요. 정신병자야. 한랭전선 보라저거 죽일까? 한랭전선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찬 공기가 와요. 더운 공기가 가요.
부딪혀요. 뭐 한다고요? 부딪혀요. 부딪혀요. 쟤는 같은 방향으로 가서 타고 올라갔지만 얘는 부딪혀요. 그럼 똑같이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가벼우니까. 근데 쟤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갈까요? 완만하게 올라갈까요? 급격하게. 부딪히니까 더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경사면이 더 급격해져요. 우리 전선에 이게 한랭전선이고요. 전선의 이동 방향은 찬 공기 움직이는 방향이 전선의 이동 방향이거든요. 여기가 전선 D고요. 한랭전선 D. 여기가 전선 앞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더운 공기가 슉 밀려 올라가면서 한랭전선 뒤에 수직적으로 상승기류가 강할 테니까 급하게 올라갈 테니까 수직적으로 만들어지는 구름이 생겨. 그 뭔 구름이야? 저근형이야. 뭐라고? 저근형. 저근형은 구름 사이즈가 두꺼우니까 빗방울이 사이즈가 커져요. 소나기야. 중요한 건 온난전선은 전선 앞에 측문형이 생긴 거고요. 한랭전선은 전선 뒤에 저근형이 생긴다라는 거. 오케이. 찬 공기를 타고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건 온난전선.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부딪혀서 급격하게 밀려 올라가는 건 한랭전선이라고. 이해돼? 이거 되게 어렵고요.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뭐? 근데 정체전선은요? 아직 안 했어. 네. 왜 아직 안 한 건 자꾸 안 했어. 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정체전선은 그냥 공기 덩어리가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이 비슷해. 차고 들어가는데 이거 밀고 이러고 안 하고 그냥 우르르르 몰고 다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비만 개 많이 뿌려. 근데 얘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 없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앞뒤 없다고. 자, 그래서 운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오는데 여기 보자. 고기압. 야, 고기압은 뭐예요? 기압이 높은 지점이죠. 네. 얼마 이상 얼마 그런 거 없어. 그냥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고기압 중심에서는 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을까? 왜 공기가 많을까? 내려왔어. 어디 있던 공기가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온 거야. 무슨 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예요. 그러면 하강기류면 구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아, 구름은 올라가야 만들어진다고? 안 만들어지지. 있던 구름도 없어진다. 그래서 고기압은 항상 맑아. 일기예보 잘 들어봐.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는 미친 소리 난 사람은 없어. 비 내릴 땐 항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내린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려요 라는 미친 소리를 들으면 나한테 알려줘. 없으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들 들으면 알려줘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 고기압은 하강기류라는 거. 날씨 맑아요. 그런데 여기 있던 공기가 주변보다 공기가 많으니까 주변으로 이제 공기가 밑에 퍼져 나가겠지.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뭐해? 자전을 해. 그러면 자전하는 것 때문에 효과 때문에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얘가 살짝 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오케이? 지구는 돌아가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살짝 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남반구야, 북반구야? 남반구, 북반구란 말 몰라? 저희는 남반구요. 선생님 웃는 거 보니까 북방구인 것 같아요. 반구가 뭐예요? 반구. 네, 구의 반. 그게 반구예요. 지구를 그릴게요.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적도겠죠? 우리나라는 위쪽에 있어요? 적도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이요. 저 새끼는 호준 놈이었네. 아, 위쪽이요.
이쪽이요? 우리나라 북한과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그 휴전 지금 휴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38선이라고 불렀죠. 그 위도 38도 선이에요. 북이 38입니다. 북반구야.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북반구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것처럼 나갑니다. 어떻게 된다고?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고. 이 그림 기억해야 돼. 저기압은 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을까요? 올라가서 무슨 기류?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강해.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에는 구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날씨가 흐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주변보다 공기가 적으니까 이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몰려들겠죠. 마찬가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살짝 휘어진다고. 들어가면서 휘어지는 거예요. 이거 같이 되는데 들어가면서 휘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그러면 시계의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죠. 맞아. 그래서 북반구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고요. 북반구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 자, 갑자기 이거 하다가 왜 저걸 했냐? 온대 저기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뭘 설명할 거다?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도 있나? 있어. 열대 저기압 한 줄 하고 끝낼 거야. 열대 저기압 중에서 풍속이 바람의 속도가 17m/s 킬로미터까지 이제 m/s 이상인 애를 보고 태풍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열대 저기압 중에서 바람의 세기가 17m/s보다 빨라지면 뭐라 부른다? 걔를 태풍이라 불러요. 얘는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왜? 열대 저기압은 뜨거운 공기만 있어. 찬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전선 따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온대 저기압은 온대 지방에서 만들어진 온대 저기압은 뭐를 동반한다? 전선을 동반해요. 항상은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선을 동반한다고. 근데 여기 봐! 예외 없어. 전선을 동반할 때 왼쪽은 무조건 뾰족이야. 무슨 전선? 아이씨, 뾰족이가 무슨 전선이야? 한랭전선. 발음 쓰레기인데 뭐라고? 한랭전선. 한랭. 한랭. 왜 한랭이래? 한랭. 공부할랭. 잠동어 몰라? 한랭 전선. 오른쪽이 동그리예요. 무슨 전선? 온난 전선. 예외 없어. 그리고 저기압은 여기 봐. 저기압은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온난전선 앞, 여기가 온난전선 뒤, 여기가 한랭전선 앞, 여기가 한랭전선 뒤라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 찬 공기, 여기 더운 공기. 그래서 여기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서 무슨 구름이 생긴다고? 측은형 구름이 생겨. 이슬비. 한랭전선 뒤쪽 좁은 지역에서 뭔 구름이 생긴다고? 저근형 구름이 생겨. 소나기. 이거 개 중요합니다. 중등에서도 하지만 고등 가서도 계속 나와요.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어려워요 이거.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니다. 여기 봐. 풍향까지 알아야 돼. 저기압은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죠. 자, 봐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대강적인 그림만 알고 있으면 풍향도 쉬워. 여기서는 2차, 여기서는 2차, 여기서는 이거라고. 그래서 온난전선 앞에는 뭔 풍? 남동풍. 온난전선 뒤 남서풍. 한랭전선 뒤 북서풍. 그래서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온난전선 통과 전에는 남동이었다가 통과가 되면 남서로 바뀌고요. 한랭전선 통과 전에는 남서풍이었던 게 뭐로 바뀐다?
북서로 바뀐다 라는 것까지 마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냅니다. 어렵게 내면. 오케이.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봐. 오늘 한 거 되게 어려운 거 한 거야. 복습 좀 해. 이거 언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나와요.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할 때 정리해. 자,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비교해 드릴게요. 얘는 동그리 기호가, 얘는 뾰족이. 얘는 구름은 무슨 구름이 생겨? 층은형 구름이 생겨야 앞에서 뒤에서, 전선 앞쪽에서. 한랭전선은 무슨 구름이 생긴다고? 급격하게 밀려 올라가니까 저근형 구름이 생겨야 어디서? 전선 뒤에서. B는 뭔 비? 층은형이니까 이슬비, 저근형이니까 소나기. 전선의 기울기, 얘는 타고 올라가니까 완만하게 올라가죠. 완만. 얘는 부딪힌 거는 급격하게 밀려가죠. 급함. 통과 후 기온, 기압. 온난전선이 통과가 돼요. 그럼 기온은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왔으니까 높아지겠지. 기압은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누르는 게 약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기압이, 따뜻한 공기는 보통 상승기류가 가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오케이? 한랭전선은 거꾸로 통과가 되면 찬 공기가 오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지? 기온이? 기압은 높아질 거라고. 이해됐어? 마지막 하나, 풍향까지. 풍향은 온난전선은 뭐 통과 전에 남동이었던 게 뭐로 바뀐다고? 남서로 바뀌는 거고. 한랭은 남서였던 게 뭐로 바뀐다? 북서로 바뀐다라는 거. 이해됐어? 네. 자, 되게 어려운 거 해드렸고요. 마지막 하나 하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특징. 자, 여기 보자. 아우, 잉크가 없어. 자, 우리나라 계절별. 자, 봄부터. 봄. 황사. 봄에 제일 심해. 그 다음에 꽃샘추위란 말. 꽃을 시샘하는 추위다. 그래서 3월달에도 좀 추워. 그 다음에 날씨 변화가 심해. 큰 편이야. 이게 봄철 특징. 여름. 여름철 날씨 기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 뭐? 홍수, 태풍, 장마, 열대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름철 나타내는 거. 중요한 건 남고북저예요. 기압 배치가. 뭐라고? 기압 배치가 남고북저라고. 남쪽에, 우리나라 남쪽에 커다란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게 여름철이야. 기압 배치 알아야 돼. 여름철 기압 배치 뭐라고? 남고북저. 가을. 첫서리. 서리 내리기 시작한다고. 천고밥이란 말 들어봤어요? 하늘은 높고 말새끼는 살찐다. 날씨 좋다고. 이런 게 우리나라 가을철 별 특색 없어. 겨울! 겨울철 나타내는 단어. 뭐 있어? 한파, 폭설, 폭설. 사만상, 잘 읽어 이 새끼는. 사만사온. 사만사온이 뭐냐면 3일 동안은 춥다가 4일 동안은 따뜻해. 왜요? 풀렸다가 추웠다가 풀렸다가 추웠다가 이게 반복된다고. 요즘 잘 안 맞아. 요즘은 이거 말고 뭐라 그러더라? 삼황사미 그러던데? 삼황사미. 3일은 황사, 4일은 미세먼지. 공기가 쓰레기가 됐다고 이딴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잘 맞았어요. 사만사미.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압 배치 서고 동조. 뭐라고? 우리나라 서쪽에 큰 고기야. 일본 쪽에 저기압. 이게 겨울철 대표적인 기압 배치야. 요 기압 배치 보고 여름하고 겨울을 구분하는 게 되게 잘 나와요. 고딩에서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드릴게요. 5, 6, 7, 8. 여러분 숙제는 어디에요? 59쪽, 60쪽 숙제입니다. 59, 60이 숙제야. 5번. OX 문제. 공기가 한 정수에 오래 머물 때 기단이 생성된다. 맞네.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야. 맞아. 기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성질이 변합니다. X.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은 당연히 건조하겠죠. X. 자, 양측간 기단. 온난 건조. 오측해 기단. 저온 다습.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 무덥고 습한 날씨. 시베리아 기단. 춥고 건조한 날씨. 7번. 한랭전선은 기울기가 급하죠. 그 다음에 이동속도 안 했는데 한랭전선 이동속도가 좀 빠르고요. 온난전선이 느려요. 그래서 빠른 한랭 여기 보자. 빠른 한랭이 느린 온난을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따라잡아. 결국 둘이 겹쳐지거든요. 둘이 겹쳐진 걸 폐색전선이라고 불러요. 전선의 마지막 전선의 최후. 그걸 보고 폐색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동속도는 한랭이 빠르고 온난이 느리고 그러면 한랭전선에 무슨 그림이 생겨? 저군형 그림이 생긴다 그랬잖아. 오늘 한 거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 복습 좀 하라고. 알겠어? 8번 기압 배치 보세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 고기압 자리 잡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에 동쪽에 서쪽에 고기압이고 동쪽에 저기압이죠. 기압 배치 서고 동조야. 어느 철이야 계절? 겨울철이야. 그럼 겨울철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기단은 뭐겠어? 당연히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이해됐어? 다음 주에 봅시다.